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어떤 날이죠? 8월 6일 있잖아요. 내일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자, 카카오뱅크 상장 D-1 따상 허용일까? 58점 뭉치톤 몰려서 따상일까 허상일까? 성공하면 하루에 160%의 수익이 난다. 그런데 고평가 논란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내일 같은 날은 사실 트레이딩 하시고자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라면은 시간차를 더 두고 상황 파악을 해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1% 2% 먹자고 쉽게 돈을 다 투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까딱 잘못하면요 크게 망가질 수 있어요, 계좌가.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되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 속에서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이렇게 된다. 카카오뱅크는 성장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뱅크 내일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저는 트레이딩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따상 성공 시에 10만 1,400원인데요. 시총 48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현대차 수준이에요. 네, 그럼 고평가죠. 현대차가 어떻게 성장했는데, 아무리 뭐 카카오뱅크가 그죠? 지금 가치가 높다 하더라도 너무 고평가 아닌가요? 현대차 수준이라는 얘기는. 어쨌건 금융 플랫폼 확장 성을 보여하고 있고 성장성이 기대를 합니다. 어느 정도 가격 변동성이 나고 난 뒤에는 공략을 한번 할 예정이고요.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약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의 핫 이슈는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 도약이라는 내용을 발표를 대통령님께서 하셨습니다. 정부 백신을 3대 국가 전략 기술 분야로 선정했고, 앞으로 5년간 2조 2천억 원 투입 계획이고요. R&D 세제 지원 확대.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모아질 수 있는 하나의 정책적인 재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보자. 제가 말씀드렸죠. SK바이오사이언스, 조정시에 좀 관심 더 갖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그 부분을 걷어들여야 된다라는 테이퍼링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투자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연준 부의장이 2023년 금리 인상 연말 테이퍼링 발표를 했습니다.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금리 인상 조건 2022년 말 충조 하반기 테이퍼링과 관련해 발표했을 것이라 언급했고, 높은 인플레이션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변동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이 뭐 잘 견딜 거다, 이렇게 막연한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 변동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가장 그죠? 적합한 말일까요? 지수에 대한 베팅보다는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서 종목 이슈로 종목 베팅이 맞는 시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종목의 이슈에 좀 더 포커싱하는 시장이 계속해서 올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이슈에 굉장히 주목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최근에 8월 2일 첫 주를 우리가 첫날에 점심가 프로젝트 잘했고요. 둘째 날 들어온 것은 수요일에 잘 챙겼고, 그 다음에 오늘 잘 챙겼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수익이 굉장히 좋았고, 점심가 뿐만 아니라 뭐 생활비도 보신 분이 있을 것 같고, 주말에 삼겹살도 드실 수 있는 정도의 비용 나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기준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쨌건 축하드리고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뭐 점심값 프로젝트는 쭉 갑니다. 예. 쭉 갑니다. 쭉 가는데, 거기서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제가 왜 점심값 프로젝트를 하냐 하면은, 이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건 뭐 제가 뭐 수익을 잘 남깁니다. 뭐 매매를 잘합니다. 이게 아니라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저녁에는 이제 매매가 없으니까 스토리텔링 하면 되니까 저는 이게 더 좋죠. 좋아라 하죠. 예, 아침에 점심값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제가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풀 꺾인 달러와 위험자산 선호 제기가 됐다. 무슨 말이죠? 시장이요, 예, 주식을 선호하는 형태로 분위기 바뀌었다. 그 얘기입니다. 전 고점에 육박하던 달러화 강세 흐름이 주춤. 델타 변이 우려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은 공포 심리 완화. 중국 시장 불안은 잠재적 변수지만은 여전히 정치적 리스크로 주목을 해야 된다. 따라서 달러화가 한풀 꺾임으로 인해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나왔다는 거죠. 그죠? 네. 국채금리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장단기 금리의 어떤 갭이 좁혀지고 있다. 이게 지금 미국 국채 2년 국채금리예요. 2년 국채금리고요. 그리고 요 위에 게 10년 국채금리예요. 이렇게 좁혀진 거 보이시죠? 예, 좁혀진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2년 국채금리가 올라간 것은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되어서 올라간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장기금리가 스프레드가 이렇게 위로 벌어지는데 이렇게 모아졌다는 것은 조금 시장 안정화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주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그래프가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달러화가 한풀 꺾였다.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네, 해드립니다. 자, 저녁 뭐 드셨어요? 탄수화물 많이 드셨나요? 요즘에 탄수화물 적게 먹으라고 계속 압박감을 좀 받고 있는데 좀 탄수화물 좀 적게 먹으니까 좀 속은 좀 편안한 것 같아요. 건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수소 테마 공부 좀 하십시오. 주말에 좋습니다. 수소 테마가 볼 때가 됐어요. 네. 쫄면 드셨어요? 네. 오공주님께서 일주일치 바깥 벌면 슈퍼챗 쏘러 올게요. 슈퍼챗 안 쏘셔도 돼요. 바깥 벌어서 뭐 슈퍼챗 쏘면 남는 게 뭐 있노? 예, 잘 그냥 점심값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소 테마가 최근에 좀 다시 또 부각되는 양상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쪽에서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수소 테마가. 근데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지금 최근에 이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잖아요. 다시 수소 테마가 올라오게 되면은 주목받지 않을까? 퀘스천 마크. 어쨌건, 현상을 최종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관련된 종목이 올라오네? 그러면은 그때 공략을 하시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반도체 사이클 대 반짝 순환매. 참 지금 현재 고민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더 삼성전자의 흐름이 대단히 좋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횡보가 대단히 좋습니다. 뭐 디지털 화폐 CBDC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뭐 삼성 SDS 이런 종목들도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바이오 쪽도 참여를 하고 있고 다양하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는데 반짝 순환매가 아닌 이 상승 사이클을 타려고 하는
예, 그런 경우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피카 우려가 남아 있지만은 하반기에 공급 증가 우려 전망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공급은 안 하고 재고는 줄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건데 공급이 늘어나 버리면 다시 반도체는 못 가요. 그래서 현재 지금 피카업과 하반기 공급 우려 이런 것도 나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